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두 거인이 오늘 둘 다 맥을 못 추는 증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자, 중국발 이런 기사가 상당히 큰 지금 타격으로 다가오는 모양새인데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자국 기업들한테 자, 엔비디아의 저가형 AI 칩셋인 H20을 이제 사용하지 마라.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라라고 권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화웨이 등, 그러니까 캠브리콘이라는 회사도 있나 봐요. 얘네 인공지능 가속기를 이용해도 기술력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딸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으니 뭐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용 금지를 지금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사를 말미암아서 지금 같은 듯 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좀 엇갈린 전망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어디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분간 주가 하락세가 그러니까 눌림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석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엔비디아가 문제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중국 쪽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겠죠, 당연히. 중국이 인공지능 걸기를 지금 내세운 상황이고, 우리가 기술력으로 미국한테 밀릴 소냐 하면서 지금 뭐 전쟁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엄청난 돈을 인공지능 발전에 지금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까지 지금 발동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 AI 가속기 거의 100%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엔비디아에 손을 벌리고 이쪽에 훌륭한 성능의 칩셋을 이제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야, 너네 수출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신형, 그러니까 최신형 칩셋은 그러니까 그 가속기는 중국 쪽에 수출하는 순간에 너희가 제재를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아이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한테 사주는 전체 매출의 25%에 달하는데 이 매출을 포기하란 말이냐? 라고 이제 대거리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제시한 이 최신형 가속기에 어떤 기준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 이상은 우선 제공하지 말아라는 그 원칙을 이제 이해를 하고요. 이 지금 최신형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저가형 가속기를 갖다가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저가형 지금 제품이 모델명이 뭐냐? H20이에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지금 빅테크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TSMC 쪽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HBM은 HBM3E입니다. HBM3E. 이거는 이제 12단 적층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탑재된 가속기의 이름이 뭐냐? H200이에요. H200이 지금까지 출시된 엔비디아의 가장 훌륭한 성능 가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만들어질 가속기가 이제 블랙웰 제품인데, B200이라는 제품이 내년 이제 1분기 중에 출시될 것이다. 왜 칩셋에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설계 결함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수정하고 어떤 보완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B200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우선은 초도 물량으로는 이때까지 설계로는 HBM3 그러니까 당연히 12단 제품이 탑재가 될 거고요. 이제 차세대 HBM이 뭡니까? HBM4예요. 자, 이제 B200 다음 뭐 차세대에는 HBM4가 탑재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SK 쪽에서는 뭐다 HBM3 12단 통과, 그러니까 안정적인 제공과 HBM4에 대한 퀄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엔비디아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빅테크, 우리가 흔히 얘기만 하면 알만한 빅테크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가속기는 뭐냐면 H200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H200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 이렇게 이런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이 엔비디아 가속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다라는 뉴스는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뭐냐? HBM3 8단 제품을 지금 엔비디아 쪽에 허락을 받은 겁니다. 허가를 받은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H20에 들어가요. H20에 들어가고요. 지금 차세대 제품이 뭐라고 말했죠? 제가 B200이라는 블랙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중국산 저가형을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름이 뭐냐? B20이에요. 그러니까 200에서 공 하나를 빼고 H200에서도 공 하나를 뺀 제품들은 중국 전용 수출 제품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뛰어난 고성능 어떤 제품을 투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HBM 8단 제품이 주로 들어간 이제 B20, H20을 이제 중국에 수출한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H20 제품을 중국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지 마라, 웬만하면. 자, B20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미국 거니까 이것도 수입하지 마라는 권고사항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타격이 있습니까? 타격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모든 생산 공정 라인을 H20, 그러니까 HBM 8단에서요, 12단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수요가 넘쳐나는 거지. 이 8단 제품에 대한 수요는 그냥 대면대면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AI를 최신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빠르게 가르쳐야 되고 연산을 무한하게 확장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신식의 B200 수요도 지금 넘쳐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수출 금지를 시키죠. 자, 그래서 울며겨자 먹기로 H20 그리고 B200의 저가형 상품인 B20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수출을 막는데요. 그리고 수출을 막는 게 아니라 수입을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고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못 사게 하면은 삼성전자가 HBM 8단을 갖다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HBM의 초입 단계에 들어가서 엔비디아 쪽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놓은 상황인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중국 쪽에 사주질 않는데. 자,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문제예요? 삼성전자한테 큰 지금 리스크가 하나 얹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풍문이긴 하지만 해외 인력들을 감축한다는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전략 자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때까지 우리가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해외에 있는 삼성전자 이 반도체 개발 인력이라든가 어떤 생산 인력들을 대거 감축한다라는 풍문까지 돌면서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 쪽에는 조금 우려스럽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SK 쪽은 이제 블랙웰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는 8단에 대한 어떤 공급이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가 깜깜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엔비디아한테 전체 차지하는 캐파가 얼마라고 했죠? 25%라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지 혹은 중국 쪽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인공지능 이때까지 설계, 그러니까 모든 AI 관련된 칩셋을 갖다가 전부 엔비디아 거를 초도 수용을 해가지고 이걸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걸 쉽게 변경할 수 있는가도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냐? 중국 쪽 매출이 전체 파이에서 25%였는데 이게 10%까지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고 있는 데가 이제 삼성전자, 일부 마이크론, 일부 하이닉스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 15%이 점유율 하락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다? 빨리 HBM 12단, 그러니까 3E 제품의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려와야지만 의미 있는 유의미한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인지를 하셔야 된다.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런 흉흉한 뉴스에 묶여서 하락을 할 때는 보다 오히려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제 의견이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고요. 차트 안쪽에서 거래원별 이제 입체 분석 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한테 이렇게까지 휘둘린다.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막 1, 2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돈 앞에선 장사가 없는 게 이 바닥이니까 한번 살펴봐야죠. 자, 모건 스탠리 얼마 전에 어떤 리포트 냈죠?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직접 작성한 그 주도자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렇게 세계 3대장이 반도체 시장을 좀 안 좋은 전망을 쏟아내면서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반도체 매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가 바닥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반등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유의미하게 이제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지만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는 아직도 매도할 물량이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이제 숏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와중에 공매도와 관련된 또 대차 물량 증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지금 진짜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메릴 린치,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경우가 매수세로 전환된 지가 좀 됐어요. 말 그대로 이제 향후 실적이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지만 지금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입 제재랑은 연관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 쪽에서 TSMC와 연계돼 가지고 이 HBM을 요구하는 직접 당사자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H200의 수요와 향후 이제 생성이 될 B200, 블랙웰 200 제품의 수요는 SK 하이닉스 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독야청청 매도세 일변도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CLSA 증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지금 하이닉스에 전체적인 어떤 하락세를 이끄는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종목별 투자자 목록을 보면은 외국인도 매수하고요. 개인들도 일부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 이제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를 돌리고 있는 애들은 CLSA 증권이라는 애들이다라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얘네가 누구냐? 중국 증권사예요. 다름 아닌. 중국에서 수입 금지 권고를 이제 뉴스로 떠드는데 SK는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런데 CLSA 증권이 이때까지 계속 숏을 치면서 버티고 있다가 이 뉴스가 또 터지고 나니까 신이 난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CLSA 증권은 원래 영국계 회사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12년인가요? 시틱이라는 중국계 거대 자본이 그 증권사를 인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증권사 산하에 어떤 리포트도 발간이 되고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에도 한번 출렁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하락,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북미 수출의 어떤 수요는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의 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봐서 너 이게 CLSA 증권이 오늘 하루 매도했다고 너무 억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 8월 12일 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뉴스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체 시총 15조가 증발을 했고요. 검은 진짜 무슨 요일인가 그랬겠죠. 자, 그런데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이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뉴스웨이에서 용기 있게 지금 써줬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애들이 누구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목록은 우리나라 반도체 증권사들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은 이 사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고. 자, 그런데 다름 아닌 모건 스탠리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와 CLSA가 반도체 주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야 된다는 리포트를 쏟아내고 나니까 바로 주가가 곤두박질 친 사례가 2021년 8월 달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그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거대 자본을 갖다가 장난질을 잘 치는 이 숏 전문가들이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다고. 그런데 모건 스탠리조차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누가 흔들고 있다? CLSA가 지금 또 흔들고 있는 거예요. CLSA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 엔비디아의 북미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알 건데도 왜 매도를 하냐고. 얘네는 공매도입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숏을 이미 쳐놓은 세력이고 얘네가 포트폴리오상 비중 축소를 외치면서 자기네들 매도 물량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 증시 곳곳에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 CLSA는 어쨌든 숏을 쳐놓은 상황이고 매도 리포트를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게 된 건 없지만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쓰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편승해가지고 지금 물건을 날리고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세력들인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실적과 맞물려서 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즉 그 상황 때쯤에 공매도를 대량으로 쌓아놓고 나서 이번 기회를 틈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무조건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탈 수밖에 없더라. 요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엔비디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듀얼렉 72 GPU GB200 개발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다라고 이런 또 소문이 돕니다. 자,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신제품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듀얼렉 그러니까 새로 출시할 상품 중에 하나를 유력한 상품 중에 하나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싱글렉 제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여쭤볼게요. 싱글렉 제품이 좋을까요? 듀얼렉 제품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고. 자, 듀얼렉은 당연히 뭔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싱글렉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성능이 더 좋은 칩을 갖다가 개발을 취소한다고? 자, 그리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싱글렉에 올인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술력에 한계가 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 뉴스예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리포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NVL 36짜리 두 개, 그러니까 이게 듀얼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인데, 자, 개발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추세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제품 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단기적인 거래 감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개똥 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억지스러운 표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기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거 간단하게 그냥 제가 판서로 한 3분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H200이에요. 자, H200 제품의 이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H200을 뛰어넘는 이 반도체 이 가속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PU 중에 H200이라는 AI 전용 가속기를 능가할 제품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를 그냥 독점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후속 제품을 당연히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B200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B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200이 굉장히 고성능이고 H200보다 여기는 이제 HBM 12단이 이제 막 탑재가 되는 거고 여기는 HBM4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정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걸로 예고가 되는 게 블랙엘 제품인데 블랙엘 제품의 최상단에 게 B200이고요. 자, B200에 뭐가 문제냐? 전력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고성능 칩이 집약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자,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발열이 엄청 심한 겁니다. 발열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막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고전력으로 인해서 회로가 망가져가지고 연산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지금 이 설계를 변경한다라고 얘기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B200 제품을 갖다가 내년 1분기 출시인데 2분기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수요는 어디에 매달려 있다? 전부 H200 쪽을 먼저 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B200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품이니까. 지금 판매를 대기 중에 하고 있는 거는 H200이고 실제로 3분기에 인도가 되고 있는 것도 H200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요, MS부터 뭐 아마존까지 모든 수요는 H2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B200 제품 개발 중에 발열 문제로 인한 설계 변경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엔비디아의 상황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B200을 갖다가 만약에 내년 1분기까지 완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뭐냐? B200A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B200A. 자, B200A 제품은 뭐냐면
B200이 만약에 하나의 이런 기판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전체적으로 회로가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뭐다? 열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운데 통로가 생기잖아요. 여기로 공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냉식 어떤 냉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면서 반도체 칩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걸 두 개로 나누니까 얘를 가동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야 돼. 얘를 가동하는 프로세스가 또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칩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프로세스가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두 개를 각각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센서라든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B200A를 나눠서 할 거냐? 근데 이거는 B200이 만약에 제품이 지연이 됐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었지 이게 주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주력이 아니란 얘기는 뭘로 가능하냐? H200과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에서 B200A 제품이 H200 현존하는 가장 좋은 제품보다 성능이 10%밖에 더 뛰어나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그냥 B200이 지연될 경우에 이런 블랙웰 제품의 어떤 초기 단계로서 B200을 단기적으로 대체할 만한 상품을 준비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B200A는 B200이 실패할 경우를 해서 대비했던 제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취소한대요. 자, 그럼 이거 뭘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액침 냉각이거든요. 요새 SKM 보시면 그거 있죠.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뭐 플루이드 기술, 담궈 막 이러잖아요. 자, B200이 담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담궈서 발열을 제어하려고 했는데 너무 전기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생겨. 자, 그래서 담그는 것과 동시에 중간에 통로를 내는 두 가지 프로세스로 쪼개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대체하려고 했더니 성능은 조금 낮더라도 안정성은 보장이 되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각각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가 추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들어가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비싸져요. 근데 성능이 B200보다 떨어지는데 얘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 원가는 많이 들어가는데 판매해서 남는 마진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라고. 그러니까 B200A를 취소했다는 얘기는 팔아서 지금의 고마진 75% 가까운 영업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니까 취소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B200 설계 변경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자, 잦은 제품 계획 변경으로 단기적으로 고객사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 거래를 좀,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B200 제품은 B200이 늦게 나올까봐 중간에 끼워 넣기 식으로 준비했던 상품인데, 혹은 B200이 발열을 완전히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H200보다 성능이 나으니까 B200A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다 안정성 측면은 좋지만 원가 대비해서 마진이 너무 떨어진다. 왜? 이거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성능이 그만큼 또 뛰어나지도 않아. 자, 그리고 이게 B200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진행을 했겠지만 B200에 대해서 전력 소모나 발열량을 잡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B200이 늦더라도 블랙엘 200이 늦더라도 B200A를 중간에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미 블랙엘 최상위 제품은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주가 떨어뜨리는 이 기사를 악의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멍청이던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로. 블랙엘 제품을 왜, 그러면 블랙엘을 없애야지. 그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제품을 계속 만들고 블랙웰이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블랙웰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 지금 여러분들 언론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와중에 TSMC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신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COWS라는 이 HBM을 받아다가, 그러니까 저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가 TSMC에 주면은 TSMC는 이 칩의 전체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 칩을 조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걸 엔비디아 쪽에 주면은 엔비디아는 기타 구성 요소들과 함께 가속기를 완성하는 형태거든요. 자, TSMC는 이 공정 전체를 갖다가 COWS라고 하는데 COWS에 지금 생산해야 될 밀려있는
그 주문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장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얼마까지 성장을 하느냐? COWS 용량이 22년부터 26년까지로 지금 계산을 한 건데 연평균 성장률이 5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2026년까지는 확장이 계속될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기사를 또 보실까요? 2023년 말 TSMC의 COWS 용량은 2023년 말 13K래요. 단순하게 제가 이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는 모릅니다. 13K인데 2025년이 되면은요. 70에서 80K로 늘어난대. 그러면 올해 말 대비해서 2년 뒤에는 몇 배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SK 하이닉스랑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겨울이 온대. 아, 반도체 겨울이 언제 와? 그러면 반도체 겨울이 한 30년 있다가 오니? 자, 70으로 나눠볼게요. 70 나누기 13 하면은 지금보다 최소 5.4배 이상의 증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쳤다고 TSMC는 발주받지도 않은 그 가속기 칩을 갖다가 AI 칩을 갖다가 만들려고 공장을 늘립니까? 미쳤습니까? 자, 그리고 2026년까지 연평균 50%씩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최소 100K의 어떤 공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23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7배입니까? 2026년까지면 이제 3년도 안 남았는데 7배, 7배. 자, 그러면 HBM의 사용량은요? 당연히 7배가 넘게 들어가지. 이 공장이 늘어나는 것만큼 HBM이 늘어나는 건데. 야, 얘네 수요는 누구다? 밑에 써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XAI까지. 그죠? 자, 이렇게 늘어나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영어예요, 다. 네. 이 수요에 대한 내용은 외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TSMC는 공장을 넓게 짓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망했대. 자, 블랙엘 제품이 자신이 있어서 블랙엘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불필요한 가성비 최악인 제품을 갖다 포기했더니 블랙엘 전체가 시스템이 위험하대. 이걸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상품군을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막 퍼질러 놨다가 하나씩 없애버리면은 고객사의 신뢰 문제가 생긴대. 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런 개소리 때문에 증시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만큼의 생태계 확장이 가능할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이 생태계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초기 어떤 검증 단계인 8단의 수입 자체가 지금 수입 금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을 좀 지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시고 어떤 종목, 두 종목이 이제 똑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하이닉스의 미래와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지금 상반되게 움직이는지 당분간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인간하고는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CLSA처럼. 그 배후엔 누가 있다? 중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SK 하이닉스는 어떤 부분에서 또 실적 반등은 당연하죠. 어떤 부분에서 주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대응 전략 위에 뭐 문자 번호는 아까 전부터 제가 올려놨는데 이 대응 전략이 굉장히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반으로 가는 거는 반도체 섹터 전체의 어떤 이슈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섹터를 모건 스탠리 같이 병신같이 파악을 한다라고 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입장을 따라가는 돈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동시에 빠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살아남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HBM3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중국 쪽 수출을 신경 쓰지 않고 북미 플레이어에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의 온도차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자, 그래서 이 주가는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같은 섹터니까 똑같이 비중을 묻어놔야지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상황이니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어떤 대응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지 이 자료 한 편으로 좀 잘 인지를 숙지를 해가시길 바라면서 받아가시는 방법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81203321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삼성. 왜? 지금 하이닉스는 묻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총책 회의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 막 지금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도 하려고 하고 인력 감축 이후에 어떤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두 개 개별로 파악을 해놨는데 지금 위험하다,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분야는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 중국 놈들이 어디까지 바닥권을 보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서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입수하시기 좀 힘든 자료들을 모아서 대응 전략 안에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 삼성 이렇게 보내주셔서 무료로 요거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료로 받아가시는 대신에 저희 채널 영상이 조금이라도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만 저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매일마다 요거를 이제 합니다. 매일마다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추천주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9월 12일 추천주 퓨런티어. 자, 9월 12일 추천주 3일 제약. 9월 11일 젠백스. 9월 10일 성우전자. 자, 9월 5일 인벤티지랩. 9월 5일 날 또 에코앤드림. 이렇게 매일마다 거의 하나씩 종목을 추천드리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무조건 이득될 종목이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투자를 좀 병행해 가시면서 오랫동안 물려있는 주식에 손해를 보셨다고 하면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좀 어떤 찬스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9월 4일 날 구독이 9월 3일 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시청자분께 제가 다음 날 추천해 드린 종목이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샤페론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적어 드렸고요. 자, 샤페론 종목부터 제가 얼마만큼 지금 올랐는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샤페론 보겠습니다. 샤페론 보시면은 9월 3일 날 문자 보내주셨고 9월 4일 날 제가 추천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9월 3일 날이 요 날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9월 3일. 그리고 9월 4일이 이제 요 날짜입니다. 9월 4일 요 날짜. 제가 2,600원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2,600원 선이 이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얼마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냐면 3,500원 선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3,500원 선이 이쯤이다. 그러니까 2,600원 요선, 요선에서 매수하셔서 3,500원에 매도하셔라. 이 기간 자체가 이제 일주일,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서 상승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런 문자들은 제가 영상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매일 아침 시초가부터 매수할 만한 종목들만 몇 개를 찝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이제 에코앤드림이죠. 에코앤드림 9월 5일날 제가 추천드린 거 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보시면은 9월 5일날 추천주예요. 자, 언제 시점이냐? 요 시점입니다.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9월 5일 요 시점이네요. 약간 음봉 띄면서 이제 마감이 된 요 시점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얼마에 사려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0원. 9월 5일 날 32,000원에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에코앤드림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격은 4만 원에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아마 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더 남겨뒀으면 4만 5천 원 가는데 왜 4만 원에 팔라고 하냐. 근데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만 원 저희가 목표 가격 설정을 해놨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문자로 한 종목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목표가는 19,000원에 사셔라. 인벤티지랩도 봐야겠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이지랩, 인벤티지랩. 자, 이 날짜도 9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9월 5일 날 이서방 추천주 위에 또 구독이라고 보내주고 계시고요. 인벤티지랩 보내드렸습니다. 자, 9월 5일 날이 요 날짜네요. 음봉을 띈 날. 요 날 제가 잘못 보내드렸네요. 다음 날에 또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조만간 이슈거리가 터질 거를 확신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차트 흐름에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종족들이 들어와서 이 매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를 어떤 근거로 터트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건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거를 대신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인벤티지는 19,000원에 사라. 그래서 19,000원 9월 5일이니까 요 날짜네요. 근데 요 날짜에 시초가에 사라 그랬죠. 19,000원에 팔아라고 했는데 요것도 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19,000원이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면은 이때 당시 이제 만 한 5천 원, 16,000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한 20% 정도 수익을 보신 게 인벤티지 랩이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이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9월 10일 날 좀 늦긴 했지만 성우전자를 보내드렸네요. 자, 성우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전자. 자, 9월 10일 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네, 9월 10일이 언젠가 요 날짜입니다. 9월 10일. 자, 성우전자 9월 10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4,2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라인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더 오르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보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3,700원 언저리에 매수하셔가지고 그죠? 4,2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요 몇 거래 사이에 적어도 15% 이상은 수익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봐서 좀 이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종목들을 여러분들 제가 꼭 지켜보고 있다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손해보신 종목이 있다고 하면 복구하는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백스 9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젠백스 보겠습니다. 젠백스 9월 11일이면은 언제냐? 요 날짜 같습니다. 9월 11일. 자, 그리고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젠백스를 좀 길게 보도록 하고, 이거 되게 심각하네요, 젠백스는. 여기서부터 봐야겠다. 자, 그리고 이쪽에 화면을 하나 띄워드리고요.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컴퓨터 사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젠백스 9월 11일 요 날짜입니다. 자, 요 날짜에 얼마에 매수해라? 이제 1,2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3,000원 정도 되면은 목표 가격 필히 지켜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시고 오히려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저를 신뢰를 못 하시는 분이. 그 이후로 19,000원 선을 뚫어 가지고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몇 거래 걸렸습니까? 하루 이틀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이전에 수급 동향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이 단기적으로 시총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에 얼마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제가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전송해 드린다는 거. 항상 8시 51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간이든 8시 51분까지든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래 묻어놨는데 아직까지 복구 못한 종목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오늘부터라도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셔서 좀 손해 보셔서 답답하신 부분들을 일부라도 해소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추천받으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대응 전략은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두 글자 구독이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거의 매일마다 분명히 오를 만한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만 한두 종목씩 추천해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꼭 내 통장 손해 본 만큼 빠르게 복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테마가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분석해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